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정형외과 원장 장석환입니다. 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어깨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깨의 많은 질환들과 병들은 이 잘 관리만 해도 예방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오늘 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어깨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 얼마 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요 현대 자동차가 소유한 회사에서 개발한 아틀라스라는 로봇가 공개되었지요. 그 시연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걷더니 물건도 들고 사람 명령도 잘 따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상용화될 날은 멀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인간처럼 생긴 인간 모양을 띤 이런 로봇이 앞으로 나올 텐데 이런 로봇에도 그 사용 설명서가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수명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수명이 다를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꾸준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설명서가 쭉 있을 텐데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로봇 사용 설명서가 쭉 나와 있고 잘 관리하면은 오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요 아틀라스 로봇은 수명이 뭐 한 20 년 정도 된다고 얘기는 하던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어깨는 평생 써야 되니까 그거에 걸맞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깨는 또 교체가 안 됩니다. 부품을 교체하듯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평생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관절인데 따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뭘 조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설명서는 없어서 한번 제가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깨 사용 설명서인데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어깨를 위해서 어깨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동작들과 필요한 동작들이 있고 또 피해야 될 동작 그리고 해서는 오히려 어깨를 수명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수명을 좀 낮추게 되는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깨에 많은 경우는 많은 병변과 질환의 경우는 회전근에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와순 손상, 그 외에 뭐 골절, 인대 손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회전근에 관련된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깨는 원래 굉장히 좀 불안정한 관절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거의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붕 떠 있는 관절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넓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불안정한 관절을 잡아주고 유지를 해주는 게 결국 회전근개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회전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어깨 관절을 관절답게 유지를 해주고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한평생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좀 손상에도 취약하고 또 이 퇴행성 변화에도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회전근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뭐 그 외에 다른 구조물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깨를 우리가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특히 이제 회전근개 관련된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면 좋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거나 작업을 오랫동안 할 때는 팔을 항상 몸에 좀 가깝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회전근개라는 구조물은 팔을 쭉 뻗고 있을 때 뭐 회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간에 팔을 좀 유지를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은 회전근개에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통증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작업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몇 날 며칠 하다 보면 어깨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다치지도 않은데 어깨가 왜 아픈지 잘 모르고 그런 자세 때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팔을 최대한 몸에 가까이 갖고 가면은 이 회전근개가 좀 쉬게 되니까 훨씬 더 그런 손상 빈도가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평소에 항상 하는 행동 뭐 이런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PC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책상에서 다른 업무를 볼 때 가능하면 팔을 너무 쭉 뻗지 마시고 이제 몸통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트렁크라 하죠. 이 몸 트렁크에 최대한 팔이 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잡는 것이 좋고요. 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무거운 물건은 두 손으로 들기. 이 회전근개라는 구조물은 또 이제 어깨의 다른 구조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단독으로 팔을 쭉 뻗어서 그렇게 작업할 때보다는 무게가 딱 그 팔에 실리거나 부하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그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두 손으로 하면은 좀 부하가 정말 50%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 일상생활 중에 박스를 옮긴다든지 짐을 옮긴다든지 뭐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옮긴다든지 할 때 두 손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행 다녀오신 뒤에 갑자기 어깨가 아파졌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짐 가방 찾을 때 막 그 전쟁처럼 이제 캐리어를 꺼내다 보면은 한 팔로 이제 그냥 갑작스럽게 확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회전근개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항상 두 팔로 물건을 드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팔을 쓴다, 뭐 쭉 뻗어서 물건을 든다, 뭐 힘을 줘야지 하면은 생각 없이 그냥 뭐 손만 쭉 내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 뭐 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 뒤에 있는 근육들이 좀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가면서 들거나 물건을 집어 올리면은 훨씬 이 효율적으로 어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깨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깨에 가해지는 손상도 줄일 수 있고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러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그게 그 습관이 되어지고 결국엔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 날개뼈의 긴장을 좀 생각하면서 물건을 들고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항상 뒤쪽에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운동을 해야지만 뭐 통증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운동을 하거나 뭐 작업을 할 때 어깨 통증이 있으면은 좀 쉬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다른 스트레칭이나 뭐 운동으로 풀어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이제 통증이 나타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통증이 있어도 오히려 그냥 땀 흘리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운동을 하면은 쪼끔 있게 되니까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어깨에 회전근개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물들도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은 우선은 쉬고 좀 충분히 그 조직들이 치유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뭐 염증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비단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운동하다 허리가 아프거나 많이 뛰어서 무릎이 아프거나 할 때 항상 요렇게 통증에 좀 귀 기울여서 좀 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해야 될 동작들이고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동작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피해야 될 동작들. 그래서 don't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자주 사용하기. 그러니까 뭐 사용한다는 거는 뭐 작업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도 계속 고런 동작들만 좀 골라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충돌 우리 어깨의 구조가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이 견봉이라는 뼈하고 회전근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팔을 쪼끔 올리는 순간에 이제 그
견봉과 이 회전근개, 어깨 뼈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한두 번은 괜찮겠죠. 근데 그 작업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 상태에서 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그 회전근개와 그 주변 구조물들은 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자주 사용하는 동작들은 가능하면 좀 줄이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조금 번갈아 가면서 다른 분들과 작업을 하는 것이 좋고요. 운동도 그런 운동도 물론 좋긴 하지만 고 운동만 골라서 하는 예를 들어 뭐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숄더 프레스만 이제 골라서 하시는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서 안 되는 동작은 팔을 뻗은 채로 무거운 것을 오래 들기. 아까 뭐 해야 될 동작과 좀 반대되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팔을 뻗은 채로 무거운 것을 오래 들게 되면은 우리가 팔이 쭉 뻗으면 뻗을수록 이 손이 물건이 몸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 커진 부담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손상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형외과에서 임플란트를 공부할 때 뭐 인공관절이든 뭐 골절 유압술이든 거기서 레버암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레버암이라는 뜻은 뭐 한국말로 좀 굳이 번역하자면은 지렛대 팔이란 뜻인데 이 중심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 고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암이 길다는 뜻은 이 중심축에 부담이 더 많이 가해진다는 거고요. 저 레버암이 줄면 줄수록 훨씬 더 그 중간에 부담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레버암이 긴 상태에서 뭐 요렇게 물건이나 아니면 고무줄 밴드를 들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여기 부담도 많이 가해지고 만약 이분이 팔이 좀 더 짧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레버암이 훨씬 더 작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는 덜 큰 적은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레버암을 줄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들 때도 항상 몸에 좀 가까이 쭉 뻗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거나 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부하가 많이 걸리고 부담이 많이 가니까 가능하면은 그거를 몸의 중심축에 가까이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요. 통증이 있으면은 정말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통증을 no pain no gain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고 통증은 있어야 운동이다 하고 좀 전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깨는 정말 이 통증이 나타나면은 특히 반복적으로 좀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면 쉬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 많은 구조물들이 좀 다칠 수도 있고 운동하다 보면은 뭐 여러 동작에서 좀 손상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회전근개 또는 이두건 쪽이 좀 잘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손상이 누적이 되면은 그냥 참고 그 통증을 무시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상당히 우울해지기 때문에 고런 통증이 나타날 때는 좀 쉬고 이게 끊어지지만 않으면은 회전근개는 어떻게든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달래가면서 좀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그게 조금 보존적으로 우리가 비수술적으로 치료해 가면서 안정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요런 통증이 나타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고 뭐 사용하거나 운동하는 걸 좀 쉬어야 됩니다. 또 헬스장에서 밀기만 하고 당기지 않기. 좀 재밌는 제목이긴 한데요. 보통 헬스장 가면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거울 보면서 앞 근육만 좀 관심을 갖고 요쪽 동네만 좀 단련을 시키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다 보니까 미는 동작과 앞에서 보이는 그런 근육들만 좀 단련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치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기계를 이용한 뭐 버터플라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적절하게 좀 조화롭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근데 어깨를 위해서 더 건강한 어깨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뒤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 소위 말하는 등 근육들이 이 거의 그 우리 어깨에 그 기둥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가 단련이 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 어깨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밀고 앞쪽 근육만 이제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이 뒤쪽에 등 근육 뭐 대표적인 동작으로는 요런 로잉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블랙번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좀 하는 운동들 아니면은 뭐 이게 벤트 오버 로우라고 해서 이제 아령으로 하는 동작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그런 동작들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특히 이제 헬스나 이제 이런 피트니스 초보분들은 그거를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헬스장에서는 꼭 그런 당기는 운동도 하시는 것이 어깨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좀 잘 사용하고 피해야 될 동작들 피하고 아무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도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그냥 무심코 뭐 차 뒤에서 갑자기 물건을 꺼낸다든지 뭐 짐가방을 갑자기 들어야 된다든지 하면서 그런 손상이 좀 누적되다가 다치고 결국에는 진짜로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도 이런 손상이 됐을 때 고칠 수 있느냐? 물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좀 잘 다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들이 회전근개 파열, 그다음에 이제 관절 와순이라 그래서 이제 관절을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물렁뼈 연골이 있거든요. 그 연골도 간혹 이제 외상으로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염도 있고 골절도 있고 탈구도 있고 인대 손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이 생겼으면은 이제 이런 수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절경을 보면서 우리가 원래 있던 위치로 이제 봉합을 하는 수술도 하고 뭐 와순 파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와순이라고 관절 테두리 둘러싸고 있는 이 물렁물렁한 그런 연골 부분을 원래 있던 위치로 이렇게 관절경을 보면서 좀 봉합술을 하기도 하고요. 관절염이 꽤 진행이 된 보통 이제 관절염이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염처럼 이제 연골이 먼저 닳으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관절이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면서 다른 뼈들과 충돌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연골이 2차적으로 좀 망가지면서 생기는 그런 관절염이 오히려 조금 더 흔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수술하면은 뭐 제일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수술로 고칠 수도 있고 하기 전에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깨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올려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님, 안녕하세요. 어깨 증상에 질문 드립니다. 한 번은 무거운 짐 들다 어깨 통증이 오더라고요. 또는 자세 유지를 해서 그런지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어깨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아까 제가 지금 방금 강의 드린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결국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좀 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세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세 유지를 하려면은 결국 물건을 들 때 팔을 뻗으면서 들다면 뭐 구부정하게 되고 좀 뭐 끼우뚱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건을 들 때는 다리와 몸통을 이용해 가지고 든다는 생각으로 그 물건을 들어야 됩니다. 어깨로 물건을 들면 안 됩니다. 항상 이제 다리와 몸통으로 물건을 든다는 생각으로 두 손으로 몸에 가까이 가지고 와서 드는 것이 어깨 통증과 손상 예방법입니다. 네. 전진혜님,
50대 중반인데 매달리기 해도 될까요? 정형외과 쌤으로서 매달리기 턱걸이 어떻게 보세요? 모든 연령에서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매달리기가 물론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그 견갑골이나 등 근육 단련시키는 데도 굉장히 좀 좋은 운동이긴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제 어깨 회전근개에 손상이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 뭐 한두 차례 잠깐 매달릴 때는 괜찮고 그때는 사실은 회전근개라는 근육보다는 큰 근육들 삼각근이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근육들이 작동하면서 매달리지만 고게 쪼끔만 피로도가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회전근개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손상이 좀 가중되고 또 매달린다는 뜻은 이제 오버헤드 손을 머리 위로 올린다는 뜻인데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이 회전근개와 견봉에 충돌을 유발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증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근개가 이게 뭐 나이 들수록 이게 퇴행성 변화에 좀 취약해지는 시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50세 전후로 고런 현상이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중반 이후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전근개가 옛날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달리기보다는 다른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뭐 물론 이제 18세 남자의 몸짱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들은 턱걸이가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청년들도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좀 예비로 단련시킬 수 있는 다른 견갑골 주변 운동도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걸로 봅니다. 네. 엔젤님, 보통 여성분들 50세 지나서 있는 어깨 통증이 오십견인가요? 아니면 진단명도 있나요? 오십견이라는 병명은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로 진단하나요? 예.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많이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옛날에 옛날 옛적 과거 시절에는 이런 진단적 툴도 많지 않고 뭐 엑스레이도 없고 뭐 초음파도 없고 MRI도 없고 그런 시절에는 50세 전후로 이제 어깨 통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팔도 제대로 못 올리고 그리고 굳어 있고 아프고 밤에 끙끙거리고 그런 경우가 희한하게 이제 50세 전후로 잘 나타나 가지고 그냥 오십견이라는 말이 이제 입에 붙어 버렸는데요. 그러면은 또 지나다 보면은 좀 낫는 경우도 있고 뭐 딱히 낫진 않지만 뭐 적응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냥 50견은 좀 두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50세 주변으로는 그런 50견 실제로 말하는 그런 50견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병이 나타난다기보다는 50세 전후로 많은 어깨 회전근개와 뭐 다른 그런 관절낭염이라든지 질환들이 나타나는 연령대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냥 50견 그러니까 놔둬도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예, 그게 옛날에 얘기했던 그런 50견 그냥 둬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는 뭐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가면서 서서히 나아지는 그런 병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심장병 아니면 다른 내분비 질환 등에 있을 때 좀 그런 현상이 좀 잘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근개 관련된 질환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50견이 맞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각각 단계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병입니다. 회전근개에 관련된 질환이면 그 회전근개 상태에 따라서 다 단계별로 치료가 좀 달라지겠죠. 네. 리브볼드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깨가 아플 때 어깨 운동을 세게 하면 좋아져서 중독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며칠 지나면 또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운동을 반복하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어깨 통증이 있으면은 이제 운동을 하면은 좀 시원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좀 편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깨 통증을 없애거나 어깨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질환을 좀 치유시키는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어깨 운동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좀 그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깨 통증에 그런 병이 있거나 아니면 질환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점점 좀 분산되고, 그리고 좀 자각 증상이 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모기 물린데 이제 긁으면은 좀 시원하고 잘 모르게 되는 것처럼 그런 효과인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은 통증이 나중엔 더 심해지고 이게 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고런 동작들, 그런 습관들은 좀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깨 운동을 해서 아픈 게 무슨 원인인지부터 좀 알고, 그런 다음에 진짜로 밀고 가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있거든요. 예, 통증이 있어도 그냥 운동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좀 쉬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확률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통증의 원인이 뭔지 좀 먼저 밝혀내고 그다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프면 쉬시고요. 네. 헬스장에 있는 거꾸리 고혈압 농대장 환자만 아니면 해도 되나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사용 권하지 않나요? 이제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좀 그런 게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긴 한데요. 이게 이게 좀 고령 나이가 더 좀 높아질수록 좀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피가 확 쏠리면은 뭐 고혈압, 녹내장뿐만 아니라 이제 뇌혈관 질환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에 좋긴 하지만 디스크를 또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좀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사실 거꾸리를 하라고 절대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잭폴 님, 가슴 근육이 짧아진 경우에 어깨에서 뚝뚝 소리 나면서 살짝 아프던데 어깨와 가슴 근육과 관련이 있나요? 예. 어 물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슴 근육 중에서 이 대흉근, 우리 소위 말하는 갑바 있잖아요. 갑바 근육보다도 사실은 소흉근이라고 우리 요 앞쪽에 오구돌기라는 뼈에 부착되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 소흉근이 사실은 오히려 좀 강직되거나 구축이 되거나 하면은 좀 자세도 이제 구부정해지고 좀 타이트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PT나 이제 필라테스를 하면은 그거부터 좀 풀어 주는 운동을 많이 알려드리긴 하는데요. 그게 타이트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앞으로 수그러들게도 되고, 그러면은 조금 어깨뼈하고 이제 견봉뼈가 좀 좁아지면서 더 이제 마찰도 잘 되고 또 우럭우럭 그런 소리도 더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이 뭐 선천적으로 짧아진 건 아닌 이상 그냥 보기에 그렇게 좀 짧게 느껴지면은 스트레칭을, 우리가 소흉근 스트레칭 운동들 많거든요. 이제 벽에다 대고 가슴을 쭉 민다든지 하면서 고런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좀 관리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엔젤님, 오십견을 예방할 수는 없나요? 어깨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나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 몇 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하는 질환은 많이 쓴다기보다는 좀 오히려 덜 쓰는 경우에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쪽에 좀 잘 생기고,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사용도가 좀 낮을수록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오히려 조금 적절하게 꾸준히 평소에 스트레칭을 하고 가동 범위를 늘리는 그런 운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을 좀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이 염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심하고 통증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스트레칭과 그런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야간 통증이 심한 경우 고럴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짝 쓰는데요. 뭐 몇 년 동안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약물 치료와 적절하게 스트레칭을 하면은 몇 년이 아니라 요즘은 그런 유착성 관절량염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잘 조절해 가면서 치료할 수 있어 가지고요. 약물을 몇 년 동안 먹으면서 치료하지는 않고 어깨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보다는 좀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안 하는 경우에 좀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섬섬옥수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팔 들 때마다 찌릿하고 아픈데 왜 그럴까요? 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들 때 찌릿한지가 중요한데요. 음, 그 팔을 들 때마다 찌릿하는 게 어깨가 찌릿하다는 거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회전근개 관련된 증상, 아주 초기 증상은 또 충돌증후군이죠. 이제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 있는 그런 상태를 보통 충돌증후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혼자서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팔을 들 때 찌릿하고 전기 오듯이 한다 그러면은 뭐 이게 동적인 구조물, 팔을 올리거나 들거나 하는 그런 구조물들에 좀 영향이 있다는 뜻일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목을 젖히거나 목을 꺾거나 했을 때 찌릿하다 하면은 이제 목에서 그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이 좀 자극을 받는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팔을 쭉 내려뜨렸는데도 찌릿하다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땡겨서 좀 아픈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감별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팔을 위로 하고 젖혀서 가동성을 보는 테스트를 받은 이후부터 어깨를 올리면 아픈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충격 치료는 받았습니다. 어. 그 어깨에 이제 좀 염증이 있거나 강직이 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진찰 받아가면서 이제 가동 범위를 체크하기 위해서 올렸더니 그 통증이 좀 증가됐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고럴 때는 그게 염증이 더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염증을 줄이는 그런 치료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충격파 치료도 도움되기는 하겠지만 쪼끔 더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은 차라리 그 소염제 약물을 드시든지 아니면 염증을 줄이는 그런 주사제도 요즘 많으니까 그런 치료가 우선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를 스스로 고런 어떤 특정 동작이나 자세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하면은 스스로 그걸 계속 테스트해 보고 좋아졌는지 좀 체크해 보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진애 님, "어깨가 아프면 1 차로 정형외과를 가서 사진 찍는 게 1 번이죠? 엑스레이가 1 번, 초음파가 2 번, MRI가 3 번인가요?" 음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게 뭐 의학적으로 정해진다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로 요런 순서가 좀 정해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엑스레이가 가장 좀 값싸고 간단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그냥 의원에는 다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촬영을 합니다. 크게 부담도 없고. 그리고 매우 큰 질환들이나 뭐 병변들은 또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먼저 찍는 거고요. 초음파는 뭐 그게 모든 병원마다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깨 전문 병원에는 대부분 다 아마 촬영 그런 도구는 있을 것입니다. 초음파는 간단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편의성을 생각하면은 사실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진료실에서 체크하고 검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지요. MRI가 이제 제일 이 중에서 제일 값비싸고 제일 뭐 거창하고 제일 좀 귀찮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검사다 보니까
뒤로 순서를 두는데, 만약에 세상에 이제 검사할 게 MRI밖에 없다 그러면은 다 MRI 찍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그 편의성이나 우리가 좀 진단을 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순서가 그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필요하면은 좀 그 회전근개에 관련된 증상인지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내부의 병변이나 아니면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예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리브볼드님, 혹시 어깨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요? 예. 그 어깨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은 뭐 어깨 건강에도 도움 되겠죠. 근데 이제 어깨를 구성하는 그런 구조물들 중에서 뭐 물론 이제 무릎 건강하면은 이제 뼈 생각하고 연골 생각하면서 거기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추천하고 뭐 콘드로이틴이라든지 뭐 그런 비타민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어깨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연부 조직, 회전근개, 뭐 관절 와순 고런 뭐 어깨를 싸고 있는 캡슐 요런 그 뼈가 아닌 그런 조직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조직들은 다 콜라겐으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힘줄도 그렇고 그런 조직들은 일단 단백질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뭐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다치거나 아니면 운동 후에 이제 어깨에 뭐 좀 치유를 좀 걱정한다면은 항상 단백질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뭐 단백질이 몸에 있다고 해서 다 뭐 이제 그게 콜라겐을 뿅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콜라겐 합성에서는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 C가 또 그런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충분히 좀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어깨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종종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염증 뭐 몸의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영증 작용 그리고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이 되면 꾸준히 항상 어디서든 권장하는 그런 비타민이 오메가3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깨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뭐 그 외에 뭐 여러 비타민들도 다 도움이 되지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그런 음식은 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정직한 신도님. 네. 어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는데 MRI상 문제가 없다는데 어깨를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갑자기 확 올리면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1년 년 되었어요. 큰 병원 가봐야 하나요? 이 스토리 그 병력만 들어보면은 아까 그 질문하신 그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을 할 때 사실은 요런 MRI나 초음파상에서 이상이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상이 없다 하면은 결국에 이제 관절은 쪼끔 몹쓸게 이렇게 그 염증과 강직이 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하게 그렇게 그 죽을 정도로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뭐 약이나 주사의 반응이 또 좋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런 거에도 그런 약물 치료에도 잘 뭐 굉장히 버티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럴 때는 뭐 MRI를 이미 찍었으니까 큰 병원 가서 더 정밀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치료 방향을 이제 좀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지만은 뭐 그냥 이런 약물 치료도 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주사 치료를 안 해 보셨으면은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뭐 관절 수동술이라든지 뭐 관절경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런 문의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수술이 가능한 고런 병원에 한번 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50 초반인데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팔이 통증이 있고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2달 조금 넘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팔과 어깨에 통증이 있네요.
오른쪽 어깨 쪽으로 뻗거나 뒤로 팔을 뻗을 때 왼쪽 팔이 아프네요. 어떤 증상일지요? 왼쪽이 통증이가 지금 2달 전에 이게 그러니까 왼쪽 팔을 오른쪽 어깨 쪽으로 뻗으면은 아프시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관절의 강직, 그러니까 유착성 그 관절낭염처럼 그런 관절 내에 염증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시사하는 소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염증이 왜 생겼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한번 좀 뭐 아까처럼 뭐 단순한 엑스레이만이라도 좀 찍어서 한번 확인은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회든 금파열이든 오십견이든 모든 질병은 스트레칭이 우선일까요?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은 매우 좋은데, 이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석회 근형 같은 경우는 이게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굉장히 아파가지고 못 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금파열이면은 뭐 회전근개 파열이 비수술적으로 우리가 좀 계속 더 진행시키지 않도록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 건파열이든 뭐 회전근개의 뭐 다른 이상이든 이 관절은 또 강직이 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 오십견이든. 그래서 이게 질환이 있는 상태는 좀 다르겠지만은 없고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질환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스트레칭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위쪽 팔이 수시로 많이 아픈데요. 혹시 팔뚝이 아픈 것이 다른 곳이 아파도 오른쪽 팔뚝이 아플 수 있을까요? 팔뚝이라면은 여기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근데 거기는 원래 어깨 때문에도 아플 수 있는 부위이고요. 목이나 이제 경추의 디스크 증상 때문에도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찰을 조금만 해보면은 어디가 원인인지 알 수 있어 가지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어깨와 경추, 뭐 아주 제일 유명한 질환은 목 디스크죠. 예, 그런 병이 있을 때 좀 그런 부위가 아플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아픈 경우는 좀 생각보다 드뭅니다. 여기에 뭐 크게 그렇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 병이 될 만한 그런 구조물이 있는 동네는 아니고, 요거를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보통 병변은 다른 곳에 있지만 통증은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선생님, 저 염증 때문에 1차 주사 맞고 스트레칭만 가볍게 해주는데요. 통증이 다시 올라서 온열찜질을 저녁에 자주 해주고 있는데 자주 해줘도 되는 거지요? 시간은 40분 정도 하다가 좀 쉬었다 40분 더 자주 해도 되는. 네, 온열찜질은 계속 해도 됩니다. 그 따뜻한 찜질은 그냥 뜨뜻한 그런 핫팩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뭐 물리치료실에 쓰는 그런 적외선 그런 치료기도 도움 되고요. 아니면 뜨뜻한 물에 좀 담그는 것도 도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40분은 좀 긴 것 같은데요. 한 20분으로 좀 줄이시죠. 네. 원래 하던 운동이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어깨 통증이 생기면요, 운동량을 낮춰야 하나요? 아니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멈추는 것이 맞나요? 잘 모르겠으면은, 이게 왜 아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면은 일단은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좀 멈추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많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고 제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 여러분들 감사하며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